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동구매의 개념인 리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리츠, RIETS. 리츠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공동구매이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리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예전부터는 대충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조만간에 리뷰하게 될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이라는 최상욱 씨가 쓴 책을 읽고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자인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저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지사도 이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나도 관심을 좀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리츠를 알게 됐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현황을 좀 보면 정부의 규제가 워낙 강력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 1가구 1주택 이외에 부동산 투자가 사실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대안으로 이제 토지 같은 거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개별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실제로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 대안으로 이제 리츠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리츠는 주식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 투자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굉장히 미천하고 부동산에는 조금 관심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일부 좀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리츠의 정의를 좀 알아보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 신탁이다.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 명의 주주가 부동산 투자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합니다. 즉 주식을 사는 거죠.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회사가 투자 대상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개발 이익 등을 받으면 그걸 90% 이상 배당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90% 이상 배당을 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쉽게 따지면 부동산 공동구매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나 최책임이나 지휘사가 가만히 봤더니 옆에 떡볶이 가게가 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는데 여기 임대료가 연 한 10%라고 가정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000만 원씩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월세 수익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럼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개인의 입장으로. 이렇게 하는데 또 떡볶이집 근처에 괜찮은 매물이 또 나왔어요. 그것도 또 3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또 그거 투자하고 공동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제 관리하기가 어렵죠. 리스크는 분산되지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을 따서 만든 게 이 부동산 펀드, 쉽게 말하면 리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리츠의 특징은 총 자산의 약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요. 배당 가능한 수익의 90%를 무조건 배당을 해야 됩니다. 배당을 하지 않으면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배당이 쭉 되기 때문에 덤으로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는 관점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규제가 많아지면서 갈 곳이 없는데 이 부동산 리츠는 정부에서 상당히 밀어주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아주 민감한 우리나라의 국민 성격에 딱 맞는 그런 형태의 투자 방식이 이 부동산 리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 약 70%를 부동산 리츠를 하고 있고 총 12개 분야의 리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 리츠를 밀어주려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국토부나 이런 데서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도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실물로 이렇게 개별 리츠 회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ETF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고 해서 종목 코드는 3296 빵빵이거든요. 여기에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리츠의 개념을 알았다면 리츠의 장점과 단점을 좀 이해해야겠죠. 첫 번째로는 높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대부분의 리츠가 연 4에서 6%의 배당을 하거든요. 사실 요즘 같은 금리, 저금리 시대에서 4에서 6%의 배당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요즘 오피스텔 사봐야 4%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굳이 오피스텔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리츠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 부동산이라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자산 확보가 가능하다. 부동산이라는 실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해도 투자 가치의 하락 위험이 주식이나 다른 것보다는 좀 작다. 이런 거고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소액 투자라 하면 최근에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리츠가 한 5,000원, 6,000원 정도 합니다. 주당 가격.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리츠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죠. 주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식 매매를 통해서 황금성이 보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면 취득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3주택 이상은 12%죠. 어마어마한 그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리츠 회사가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됩니다. 결국 그거는 주주에게 배당으로 떨어지겠죠, 결론은. 그 다음에 개인이 투자하면 취득세, 뭐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실제 리츠의 경우에는 매몰 비용이 적죠. 사실 개인이 보유하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하는데 리츠를 보유하면 이런 세금이 하나도 없죠. 종합소득세의 관점에서도 유리한데요. 금융상품의 이자 배당 소득의 15.4%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츠의 경우에는 5천만 원 투자 범위 내로 분리과세로 해서 9.9%, 지방세 포함해서 9.9%의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고 이 5천만 원 한도는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가격으로 리츠를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전문가들이 대신 운영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어떤 것들은 호텔 전문 리츠, 어떤 것들은 오피스 전문 리츠, 아파트 전문 리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거는 매월 월세가 나오는 구조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은 일반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하죠. 근데 리츠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그 결산을 합니다. 배당을 그러니까 1년에 2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3월과 9월이 결산일이고요. 롯데 리츠는 6월과 12월, NH 프라임 리츠는 5월과 11월입니다. 그럼 이 세 개에 1,000만 원씩만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면 3월, 5월, 6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총 6번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월세를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1월과 7월, 2월과 8월, 4월과 10월에 결산을 하는 그런 리츠가 나온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모리츠 투자법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제가 보는 건 이게 정부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중에 막대하게 풀린 유동자금을 어떠한 건전한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전환하도록 물꼬를 터줘야 하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이 물꼬가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가능하면 줄이고 정부가 규제 없이 뒷바람을 넣고 있고
민간이 활성화되면 시장이 조성되는, 지금 이렇게 조성되는 이때가 가장 유명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에 맞서지 않고 정부 정책에 편승한 투자가 사실은 쉬운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좀 있거든요. 사실 이 리츠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한 20년 됐고 미국은 한 60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리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제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사기, 횡령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 규제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건전한 투자의 방식들, 특히 대기업들이 리츠를 많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고 지금 현재는 시장이 개화되는 초기 단계로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정부가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2, 3년 안에는 이 리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리츠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리츠 투자가. 그래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가고 있는데 이 리츠는 연 4% 정도의 배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향후의 투자 방향의 리츠는 긍정적인 요소가 매우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은 투자 기회입니다. 2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상장된 리츠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아마 10몇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회사가 받은 임대료를 갖고 임대료 수익의 90%를 배당을 하는 구조다 보니 원천인 부동산이 임대가 제대로 안 나간다. 이러면 이제 사실은 배당 수익률이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즉 부동산이 공실이 나거나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배당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초기인 현재는 그래서 이 공모되는 리츠를 보면 대부분 10년 임대 확정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동안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이런 형태대로 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정부가 이제 승인을 해줘서 상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츠 회사는 이제 상장이 되기 전엔 은행권이나 금융권으로 차입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갖고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리츠로 상장을 하는 거죠. 상장을 해서 돈을 회수를 하면 금융권 돈을 갚은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운영해서 계속 수익을 내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이런 형태대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이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주주의 동의를 받는 등 굉장히 안전망이 다른 형태보다 굉장히 철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츠에 투자를 할 때 만기 이후에 매각 지연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동안 임대 수수료를 받던 임대자가 나 나가겠다라고 하면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 경기 안 좋아서 이제 나가겠다 이러면 다른 임대인을 구하거나 두 번째는 그 건물을 매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물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하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국민일보의 올해 6월달 그 기사인데요. 주식 살 걸 잘 나가던 리츠 코로나 충격에 너덜너덜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대부분의 그 리츠 회사가 수익이 대부분 다 10몇 % 이상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도 주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초자산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은 주기적으로 나오지만 그 배당이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지만 그 임대가 제대로 되고 않거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이러면 리스크가 없지는 않다. 모든 투자가 다 그렇겠죠.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투자는 국채는 그만큼 수익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주식을 초보로 하고 있는 초보 주식자들이 리츠로 주식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있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리츠는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부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투자를 했는데요. 신한 알파 리츠와 8월 31일 날 상장한 코람코 에너지 리츠라는 곳에 두 군데 좀 일부 소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차이점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츠와 부동산 펀드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의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 펀드는 바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펀드는 대부분 폐쇄형이라 3년에서 5년의 이런 폐쇄형 상품이고 중간에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환매 수수료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리츠는 반대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이 자유롭고 환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리츠는, 부동산 펀드는 대부분 한 건물에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리츠는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하니까 자산 배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리츠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나마 적은 돈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이게 주식처럼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안정된 수익을 배당률을 받을 수 있고 4에서 한 6% 정도, 그건 이제 뭐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주식만큼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사실 공부 차원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역시 생각했던 대로 가격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리츠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실제 리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리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